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입니다. 퀵스 대 SK엔크린, SK엔크린 대 퀵스의 대결. 승부는 4국으로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바둑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야, 여기 하나 집어두고 여기 끼우고요. 끼워서 끊었어요. 단수치니까 있는 것 아예 끊어버렸어요. 지금 뭐 뒤가 없어요. 올인입니다. 뭐 따내면은 여기 받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쳐서 계속 조이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만큼 박민기 선수도 한 수라도 늦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겁니다. 아, 바로 단수치죠? 이제 이것은 이제 김지석 선수도 나중에 단수치고 굴복만 시킬 수 있다면은 뭐 수를 늘리자라는 그런 수법은 남아 있는데 문제는 팩감이죠. 팩감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별로. 이 자체만 본다면은 이곳은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메어가고 둘, 셋, 넷, 다섯, 네, 이런 식으로 여섯. 되겠죠. 일곱, 여덟.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에서 백이 바로 이렇게 메워갈 수 있다면 이건 오히려 흙이 잡혀요. 지금 유가무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수를 늘릴 수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일단 그냥 나갔습니다. 네. 이제 따낸다면은 마지막. 꼭 막는 것이 선수가 되니까 둘, 셋, 넷, 그렇지도 않나요? 다섯. 이어버리나요? 여섯, 일곱, 이유는요? 아홉. 이거 아. 이어버리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막으면 네. 여기를 이어버리고 흙도 있는 순간에 사실은 백도 아이고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또 패예요. 네. 근데 뭐 패감이 있느냐 여기서 패를 걸고 쓸 패감이 있느냐 근데 쓸 패감 여기 30초. 하나, 이게 또 패감이 안 되겠네요. 다섯, 여섯, 배짱 있습니다. 여덟.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쪽 막아가는 것을 결행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지금 있는 선택이 좋아 보입니다. 결국 넘고 나서 때리고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가고 다시 때리고 결국 또 패감을 봐야 돼요. 흙은 진짜 최악의 경우 이런 패감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 받으면 때려내는 순간 벽이 다 촉촉수에 걸리니까 네. 수상전이 안 돼요. 자체는 엄청난 대학수긴 하지만 이쪽 패의 덩치가 커진다면 정말 중요해진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30초. 문제는 이교환을 하면 내 이돌과 귀의 수상전이 좀 달라진다는 것이 여섯. 문제긴 하지만요. 박민규 선수는 여차하면 이 패감이 있긴 합니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써서 패를 계속 진행하나요? 마지막. 근데 지금 썼다가 네. 이제 중요한 패감이 하나 없어진 거니까 흙은 절대 패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흙이. 자,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전체는 그래도 빠져나와 놓고 나서 이 패를 하는 선택을 했고요. 하나, 진짜. 셋, 넷.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패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근데 백은 패가 없으면 그래도 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바로 막아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네. 끊김과 동시에 이제 양쪽의 약점이 노출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그러면 둘, 포위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늦춰야 되는데 다섯, 여섯, 그렇다면 이제 이 일곱, 백 상전백이 좀 많이 좀 이상해지죠. 자,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아, 여기서 백은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웬만하면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우변에서의 좀 손해가 크죠. 네, 일단 관통을 당했잖아요. 네. 우변 102점이 지금은 거의 인사불성 상태니까 만족이 안 돼요. 이 타협은. 둘, 백이 여기 셋, 있고 넷, 귀 잡히는 것은 여섯, 절대 하면 안 되는 타협으로 보여집니다. 아홉, 아우, 아. 어쩔 수 없나요? 타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타협이라기보다도 정말 궁여지책 느낌이거든요. 너무 깔끔해졌어요. 귀 깔끔해졌죠? 여기 관통당했죠. 그리고 여기 쌈집 떴죠. 도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 도살해되면 정말 최악인데요. 한 수로 살 수 있나요? 이게 사는 형태가 아닌. 아, 이게 도살해되면 난리가 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을 아홉, 아, 네. 이게 살아둡니다. 이거는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망했어요. 그럼 뭐 여기 잡으면은 30초. 또 여기 하나, 공배 연결해서 살아야 돼요. 셋, 네. 넷, 여기 다섯, 관통당하고 여섯, 귀도 깔끔해지고 일곱, 여덟, 이제 백이 얻은 것은 그래도 이쪽 패를 이겼기 때문에 이 석점을 제압함과 동시에 좀 가능성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수지타산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박민현 수도 아직 뭐 포기할 단계다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김지석 선수가 전가를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박민규 셋, 선수도 표정이 다섯,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 뭐 괜찮았던 흐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패는 정말 못 봤을까요? 네. 그만큼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느꼈나 봅니다. 자, 실시간 스코어가 70대 30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 접전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포인트를 한껏 올렸군요. 네, 30초. 지금 딱 국면을 보시면요. 네, 우상기 흙집이 일단 상당히 크게 나 있죠. 일곱, 그렇죠. 네, 20집 나 있어요. 이쪽은 덤입니다. 근데 이 흙 모양과 이 백 모양의 차이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어디가 더 네. 좋은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덤과 20집은 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선수를 박민기 선수가 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김지석 선수의 우세가 도드라져 보이네요. 셋, 자, 그래서 박민규 선수 여섯, 흙 모양의 풍덩 여덟, 뛰어들었는데요. 네, 자, 지금은 어쩔 수 네. 없어요. 특공대 작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흙의 모양을 예를 들어서 많이 축소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다면 여기 20집의 더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네. 이만큼 갑자기 백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뒤도 보지 말고 파괴 그리고 삭감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그래도 찬스를 잡을 수 있는 30초. 하나, 둘, 전장은 남아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지럽게 만들려는 자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려는 자의 접전이 나오겠어요. 자, 여기서는 끝나요? 아니면 아래로 젖히나요? 끊는 정도로는 글쎄요,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뭐 있는 수법인데 뭐 축이죠. 귀는 사는 것이 가능해요. 여차하면은 뭐 늘어서 사는 것은 가능한데 둘, 네. 이 정도로 역전이 네. 과연 될 수 있을지. 다섯, 여섯, 네, 그래서 지금은 악수교환 하지 않고, 네. 왜냐면은 백도 여차하면 이교환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늘게 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살아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잡으러 가도 뭐 이렇게 호구로 치면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만 안 두면 돼요, 백이. 괜히 이렇게 두면 놓다가 잡히나요? 초, 네, 뭐 물론 이쪽 관계 때문에 지금은 안 잡히겠지만 부분적인 사활은 잡힙니다. 네. 여섯,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여덟, 지금처럼 호구 치는 것이 정수다라는 열. 것을 알고 계신다면 갑작스럽게 대마가 비명 행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지석 선수도 초읽기를 사용하면서 수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선택과 이 어려운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쉽게 둔다면 뭐 이어두는 선택, 아, 아주 쉬운 선택이죠. 귀를 살려주는 건가요? 예. 어려운 선택이라면 뭐 끊어가는 선택인데, 30초. 하나, 다 잡으러 가는 건가요? 그쵸. 넷, 근데 뭐 늘어가면은 또 여섯, 일곱, 찝찝해요. 이게 그 지금 우세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응수타진으로서 귀사리를 남겨뒀으니까 네, 뭐 바로 살아가네요. 이것은 그래도 박민규 선수가 부분적으로는 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두 칸 굳힘은 이게 물론 발전성 그리고 뭐 이쪽 전개하는 30초.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셋, 귀 쪽의 약점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네, 지금 주위에 흑도들이 뭐 여기 벌려져 있죠. 이렇게 관통했죠. 뭐 두텀에도 불구하고 백이 이곳 막는 것이 선수가 되니까 바로 수가 나잖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알파고가 기보를 좀 공개하면서 두 칸 굳힘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장점이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마지막 단점도 동시에 있다. 셋, 그거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네. 공간이 넓어진 만큼 대신 상대방이 침입을 했을 때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 네. 자, 이제 단수를 쳤는데 국면을 어지럽히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패죠. 패인가요? 네. 패에 걸어가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길 겁니다. 지금 일단 패감이 눈에 보이잖아요. 먹여치는 것, 찝는 것, 마지막 세 패 정도 나오니까 셋, 넷, 다섯, 하고 싶은 여섯, 욕심이 생길 일곱. 텐데요. 여덟, 아, 그것을 참아내나요? 미안하죠, 근데. 득이 없다고 봤나요? 혹시 여기 막았을 때 오히려 이교환돼 있으면은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 막았을 때 위력이 이제 반감된다. 그런 의미겠네요. 자, 여기서 손을 돌렸는데 여기 나중에 이 백도를 잡으러 가면은 사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잡으러 가려면 치중인데 역시 막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빠지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뭐 30초. 끊어가니까. 하나, 둘, 셋,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네. 교환을 해야 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이 순간에
상당히 맛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쪽 끊는 약점이 노출되죠. 그 흙이 잡으러 가기 힘들고 뭐 단수를 친다든지. 지금은 이곳을 두자 상당히 큰 자리였습니다. 한 15집 정도 되는 큰 자리였는데 박민기 선수도 바로 노타임을 막아갔어요. 네. 이래야 뭔가 승부가 된다는 거죠? 네, 백도 일단은 큰 모양 생겼거든요. 네. 30초. 일단은 박민기 선수도 셋, 넷, 승부를 걸어갈 만한 여섯, 그런 일곱, 바둑이 됐습니다. 여덟, 아홉. 아, 이제 김지석 선수도 다 지어주는 거는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수단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단 부리다가 수 안 나고 다 잡히면 혹은 최악의 경우 키워 잡히면 역전되는 겁니다. 그만큼 박민기 선수도 이제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셋, 넷, 65 대 35. 여섯, 약간 좁혀졌고요. 여덟, 아홉. 아, 시간 연장 네. 정말 아까운 백감 하나가. 나중에 좌변에서 폐형태가 나온다면 아깝겠어요? 네, 뭐 절대 백감인데 지금은 이 뒤로 받는 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쪽 뭐 기사리만 시켜줘도 이거는 안 됩니다. 박민기 선수 무조건 일로 맞고 다 잡으러 가야 돼요. 뭐 흙이 이제 활용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 잡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당연히 이쪽으로 맞아요. 잡으러 가야 바둑이 승부가 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그 선택밖에 네. 없어요. 지금은 박민기 선수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버텨내야지 이 바둑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타협의 여지 혹은 활용을 당한다면 역전하기 힘듭니다. 그럼 박민규 선수는 귀의 실리까지 지켜내면서 네, 좌변의 흑도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집을 30초. 이렇게 다 내야 돼요. 지금 그림 아. 그려져 있는 그대로 내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김지석 선수도 떨리죠. 이거 늘고 음, 사는 승부 가는 것은 좋은 바둑인데 갑자기 잡히면 역전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활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교환 자체는 좀 악수예요. 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어요. 지금 되게 늘어서까지도 버티는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게 됐죠. 하나, 둘, 셋, 원래는 이제 붙이면 네. 거의 뒤로 다섯. 받아야 되는데 여섯, 일곱, 반발의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아홉. 부분적으로는 참 기분이 좋은 자리인데 네, 지금은 뭐 생각보다는 가치가 큰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네. 좀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좌중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네, 그쪽으로 향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뛰어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아, 더 크게 키워서 승부를 걸어가겠다. 넷, 뛰어 들어오면은 네. 여섯, 그래도 이돌이 온 만큼 백이 두터졌으니까 아홉.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면서 승부를 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지석 선수는 이 응원군이 그래도 생겼으니까 이제는 이쪽 사활 승부 걸만하다. 뭐 들어가면은 뭐 젖혀서라든지 탄력이 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돌이 온 네. 만큼 활용의 여지가 더 생겼고요. 네. 마지막. 이제는 내가 둘, 사는 수를 선택하겠다. 넷, 네, 그렇게 저청한 것이고 박민기 선수는 조금 활용을 당하더라도 빤히 흙이 사는 수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한 점을 끊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흙은 위에서 삭감 정도로만
이 백집을 좀 축소시키면 유리할까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박민기 선수가 좋은 자리를 다 많이 가서 네. 둘, 맞고 젖히고 은연중에 다 네. 갔잖아요. 네. 다섯, 그 이쪽 아래쪽 실리만 확실하게 지켜낸다면은 음, 그것은 많이 추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나가면서 자, 지금은 뭐 하나, 둘, 막는 셋, 수밖에는 보이지가 넷.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 외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막는 것은 역시 이쪽 활용, 뭐 다 당하니까. 그렇다고 느는 수는 안 돼요. 한 점 끊고 잡히는 순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점을 포획하면서 동시에 활용을 가장 적게 당하는 선택을 한 것이고요. 30초. 하나, 둘, 차이가 네. 조금씩 좁혀지고 네.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래도 귀가 아직 제압 안 당했고 네. 뭔가 중앙 쪽 많이 돌이 왔잖아요. 그리고 흙 이 전체가 아직은 얇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박민기 선수가 그래도 추격을 했어요. 지금은 이 건너가는 선택은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선택을 마지막. 괜히 했다가 둘, 이제 살리는 것이 셋. 생기니까 네. 물론 아프긴 합니다만 여섯, 일곱, 오히려 여덟, 백은 흙 전 아홉. 합니까? 이 집으로는 별게 없어요. 여기 뒷문이 비어 있으니까 한 6, 7집짜리 정도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을 막히고 늘림을 당하면 이 전체가 좀 얇아진다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못 끊어가는 건 안 됐었나요? 조금 더 강수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30초. 장면이었습니다. 둘, 셋, 넷. 근데 박민기 선수도 본인이 이제는 좀 그래도 할만해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고 연결을 했는데요. 이수는 참 가장 확실하게 선택을 하네요. 뭐 나쁘지 네.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가장 두터운 수를 선택한 거겠죠. 자, 앞서 흙이 석점을 연결하는 수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 그렇다면 백도 둘, 맞쪽에 그 자리를 네. 확실하게 잡아두는 다섯, 것이 나을까요? 근데 일곱, 지금은 여덟, 백이 그래도 여기 선수잖아요. 네. 연결하더라도 중앙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다 큰 자리 가야 되죠. 네. 이 자리도 상당히 좋아요. 나중에 한 칸 뛰는 것이 이제 선수니까 흙은 받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 돼. 이렇게라든지 네. 뭐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밖에는 잘 떨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삭감을 성공하고 있고 귀살이는 하나, 역시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선수죠. 묘하게 응수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는 거죠. 이 빠지는 것과 이곳이 맛보기니까. 근데 네. 이제 단수치인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막았을 때 좀 더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젖히는 수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이 먹여치는 수가 생겼기 그렇죠. 때문에 이 돌 하나, 때문이죠. 둘, 그러니까 흙으로 하여금 이제 느는 수를 강제시킨 건데 다섯. 근데 뭐 독이 될 수도 있긴 해요. 물론 이제 흙도 때려내고
아까처럼 맞고 넣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찝는 수가 노출됐으니까. 박민경 선수 생각은 그래도 상대방을 최대한 껄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는 하나, 귀 살아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이제는 치중으로 여섯. 잡혀요. 일곱, 여덟, 아홉. 시간 연장이고요. 네, 지금은 연장책으로 뒀는데 물론 어지간하면 받아줄 거예요. 사실 안 받더라도 백이 사는 형태는 아닙니다. 못 살아 있어요. 지금 바둑이 이제 좋기 때문에 괜히 분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은 딴에 놓고 나서 이쪽 다시 메어가면은 다시 수상전이니까 셋, 넷, 네,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쪽이 돌리였어도 열, 스물, 스물둘, 스물넷, 서른. 서른이에요, 서른. 그리고 추가적으로 딴에서 좀 이득 볼 수 있는 여지. 마지막. 하나, 둘, 백집은 셋, 이쪽이 서른입니다. 그리고 석점과 동시에 이제 불어날 여지. 네. 33. 아, 근데 바둑이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우세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운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뭔가 이제 후수로 살았다가는 이 자리에 맞는 순간에 이제 승산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 뭔가라도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찾고는 있어요. 근데 백이 선수로 살리려면은 이거는 뭐 화타가 와야 할 것 같아요. 이들 선수로 살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치중 가고 밀게 되면은 이거는 사고가 나는 건데 둘, 따냄과 동시에 넷, 맞보기죠. 다섯, 근데 흙은 치중 가고 일로 들어가잖아요. 여덟. 막아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돌 하나를 잡아봤자 옥집이니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살기에는 간명하게 정리가 되니까 뭔가 이쪽 연결골이 아마 노리고는 있을 겁니다. 붙인다든지 해서 차단을 좀 노리고 있을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당장이야. 근데 차단한다는 거 귀만 잡혀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노림은 품때 당장 또 결행할 수 없는 그런 노림이 되겠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받은 거죠. 이수의 장점은 그래도 이 붙이면서 101점을 거의 제압한 느낌. 둘, 단점은 셋, 백이 막았을 때는 힘은 없어요. 다섯, 젖힐 수가 없습니다. 여섯, 네. 일곱, 늘어대니까. 여덟, 아홉. 뭐가 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장단점이 뚜렷하고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이수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북보다. 거기에 흙돌이 놓여지게 되면서 추후에 흙이 행마하는 게 더 좋아지나요? 30초. 뭐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네. 셋, 넷, 뭐 예를 들어 붙인다든지 여섯, 한 번 더 가게 되면 집이 좀 많이 불죠. 네. 근데 이 돌이 없을 때는 백이 뭐 오히려 띄어서 활용할 수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아, 일단 박민기 선수 결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흙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뭐 늘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귀 잡아야죠. 생각보다는 이 백집이 갑자기 엄청 불긴 했습니다. 근데 또 흙집도 많이 불어나니까 계산은 다시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김지석 선수도 이 변화에 대한 계산은 이제 확실히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당황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전 개가와 유추해 본다면 벽이 잡아서 불어난 집이 6, 8, 18, 25집 정도 돼요. 근데 귀가 또 흙이 18, 18 거의 20집 가까이 불어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추격은 당했겠네요. 여전히 흙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민규 선수도 정말 30초. 하나, 둘, 이 불렸던 셋, 흐름에서의 넷, 추격 능력은 다섯, 여섯, 상당합니다. 여. 귀보단 변이 더 크다. 물론 이 자리도 엄청나게 큰 자리임에는 분명해요. 차후에도 붙여서까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근데 귀는 22집짜리. 네. 잡는 것보다 그렇게 넓히는 게 더 큰가요? 마지막. 하나, 둘, 집만 보면 그래도 셋, 귀 잡는 게 더 커 보였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수의 의미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 또 공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안 돼요. 나가는 수까지 생겼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둔다면 끊겠다는 건데 글쎄요. 근데 지금 물론 이 자리도 상당히 큰 자리면은 분명하지만 셋, 넷, 귀사리보다 과연 클까? 여섯, 일곱, 라는 여덟, 생각은 듭니다.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김지석 선수 초읽기 사용했고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좀 보기보다는 그래도 기분 나쁜 형태긴 하네요. 백이 다시 살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네.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좀 상대가 계속해서 턱 밑까지 쫓아오면은 둘,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옆으로 단수를 쳐서 받았는데요. 네, 그 수는 이제 이어준다면 연결하겠다. 이건 당연히 백이 이렇게 둘 리는 없고요. 뚫으면요. 이제 뚫으면 위로 단수를 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양옥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을 한번 건드려 보네요. 이제 이쪽을 건드리는 이유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이 되었을 때 단수 쳤을 때 좀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흙은 이어서 둔다면 이쪽으로 이어서 맛보기가 되고요. 막는 것은 당연히 패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네. 이런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날일자를 둬야 돼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날일자를 건너갈 수밖에 셋. 없는데 넷, 그래서 좀 기분 좋은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일곱, 여덟. 막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입고 뚫으나 먼저 치나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장면이죠. 네. 하변 쪽에서는 백의 기분이 상당히 좋고 여기도 선수가 많죠. 다만 이제 흑돌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한 점 차단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흙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죠.
하변에서는 당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중앙에서는 흑이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 네. 둘, 계산상은 비슷한가요? 넷, 다섯, 정밀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여덟, 어? 뭐죠? 뭐죠 이게? 잡힌 거 아닌가요? 붙이는 거는 뭐 이렇게 최대한 키워서 잡습니다. 붙이는 것은 이제 활용 가능한데 기분은 마지막 냈는데 하나, 여기서 둘, 기분 내고 끝난 거 네. 아닙니까? 다섯, 이 석점이 일곱, 이쪽 연결 여덟, 뭔가 붙이는 게 있다. 이쪽을 좀 보고 있겠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크게 들어갔어요. 네. 김지석 선수는 아까 형태가 워낙 당한 형태니까 차라리 버려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거 계산 다시 해봐야 돼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다 잡았으니까 백이. 그리고 이쪽 마지막. 차단 있긴 한데 셋, 차단은 백도 귀를 살릴 수 있거든요. 부득이 좀 묘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붙이면은 차단인데 왜냐면은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근데 이거마저도 확실히 잊고 나서 마지막 끝낼 때 네. 여기 끊으면은 셋, 되게 잡혀요. 네. 다섯, 네, 여섯, 이제 차단은 돼요. 당장 두지 않으면 백이 또 이렇게 칩받아서 지키니까 이렇게 교환된다 보면 또 선수로 끊는 맛이 없어진 겁니다. 네. 지금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마자니 귀사하는 게 또 크니까. 그러면 하중앙에서 불어난 흑집과 그리고 중앙에서 불어난 백집의 크기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래도 붙여야 할까요? 붙이고 마지막. 나서 하나, 둘, 이쪽 붙이는 셋, 자리도 크니까 네. 다섯,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역끝내기니까. 이거보단 집 균형이 네. 윤곽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네. 근데 박민규 선수 쪽에서 이득은 봤어요. 근데 역전까지 이르렀는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쪽이 이제 따내는 게 선수니까 넷, 여섯, 여덟, 열, 스물둘, 스물세, 스물넷. 얘가 여전히 30 정도, 30이 강하네요. 31, 둘, 마흔두, 만네, 마흔, 일흔, 80집 정도 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이거 좀 아. 그래도 차이가 흑이- 박민규 선수가 이을 수밖에 없었나요? 손 빼더라도 뭐 당장 아주 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귀 살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선수가 되더라도 네.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으니까 차단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것과 맞아요. 이것이 맞보기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셋, 물론 네. 그래도 이 자리가 더 크겠지만 여섯, 결과적으로 선택권을 넘겨준 거예요. 아홉,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세 군데 큰 자리 중에서 네. 흑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근데 왜냐면은 백이 살았으면은 흑이 이쪽 끝내기 하고 그때 있고 백이 먼저 이 큰 곳을 선택을 한 것인데 네. 후수를 뽑아서 흑이 먼저 이쪽 잡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백이 우아기를 살렸다면은 흑이 한 점을 끊어서 잡는 게 선수로 듣나요? 마지막 이곳이요. 네. 둘, 이제 선수라도 돼야 말이 성립하는 건데 네. 다섯, 여섯, 일곱, 글쎄 한번 보죠. 여덟, 이쪽을 아홉. 잡고 이제 때려야 되죠. 네. 있는 것은 단수가 들으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때려야 되는데 이제 흑이 느는 자리 혹은 입구자는 선수가 돼요. 자, 근데 과연 이게 수가 나는 형태인지는 봐야겠습니다. 메어가면 이것보단 찝어서 메어가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수가 안 나는 자리죠. 먼저 이 위쪽을 찔러 놓는다면은 백이 어떻게 맞나요? 후퇴하나요? 그것은 이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끊어 먹는 거는 상당히 작은 자리예요. 네. 여기도 이쪽도 당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큰 수가 안 나는 순간에는 그것은 끊어 잡는 것이 아주 작은 자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뭐 찔렀을 때 후퇴는 당연히 가능하죠. 둘, 셋, 넷, 근데 무화기를 결국 잡혔다는 것은 아홉, 글쎄요. 마지막 큰 자리를 김지석 선수가 차지했다. 네. 그 순간 실시간 스코어도 7대3까지 네. 흑승이 보이네요. 박민규 선수가 정말 눈부신 추격을 했는데 역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김지석 선수가 그래도 좀 하나, 잘 정리를 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수가 나야 돼. 수가 나야지 역전이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막는 건 막고 있는 마지막 것이 하나, 약간은 좀 둘, 헷갈릴 수 셋.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미는 것은 맞고요. 이쪽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단수를 치니까 이건 수가 나고요. 들어가는 것도 막으면은 뒤로 단수 단수 치면요. 치고 따고 이때가 타이밍이 안 나와요. 아, 그럼 흑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수를 치면은 어떤가요? 여기서요. 네. 그러면 맞고 그때 따내면은 이것은 카바가 가능하겠네요. 따도 연결 맛보기를 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그럼 둘, 흑도 백도 셋. 반대쪽을 먼저 단수 치나요? 위쪽으로. 이쪽으로요. 네. 네, 이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약간 찝찝해요. 흑이 입구자가 이제 밀어야 아. 되면은 네. 어차피 이쪽을 둬요. 네. 단수 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아슬아슬합니다. 이쪽을 여섯, 일곱, 여덟, 치고 아홉. 지금 갔어요. 이쪽이 생각보다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김지석 선수도 이제 의심을 해보겠죠. 근데 이 건너갈 수 있게 되면은 네. 선수로 건너가니까 젖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건 또 마지막 추격이 하나, 꽤 되는 겁니다. 셋, 넷, 엄청나게 살렸죠. 젖혀가네요. 네. 근데 이거는 먹여치면은 패거든요. 백도 버틸 자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 패를 흑이 이기면 네.
흑이 이기면 이제 빠지는 수가 없어졌으니까 잡혀요. 이 단수 치면. 네. 그러니까 백이 꽃놀이 패가 아니라 못 탄다. 부담이 커요. 백도. 네. 둘, 셋, 들어올 수 있겠느냐 다섯, 여섯, 한 건데 뭐 안 들어가면 지니까 지금은 네.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마지막에 또 묘하게도 변수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근데- 백의 패를 이기면 네. 이 붙여놓은 게 이제 엄청난 노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젖히는 게 생겼잖아요. 지금. 오 지금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마지막. 근데 하나, 한 패감 어디 있나요? 한 둘, 패감? 셋, 백한테 다섯, 여섯, 한 일곱, 팩감이 이게 또 패감 됩니까? 이어버리고 이쪽 잡으러 가면은 수상전인데 이제 마지막까지인데 진짜 뭐 가만히 안 내둡니다. 이게 뭐 마지막까지 노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때린 네.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패감이 성립되면 흑도 패감이 없어요. 흑이 이런데 지금 뭐 안 봤습니다. 때려내면 귀 살았죠? 네. 젖히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뭐 흑도 한 패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어야죠. 여기. 잡고 엄청난 대변한데요. 마지막. 치고 둘, 이으면 셋, 넷, 다섯, 백이 수가 없나요? 일곱, 여덟, 받아요? 받았어요? 받아요? 자체 백감 하나는 있는데 백도 네. 이제 이 백감 하나 있잖아요. 네. 여차하면 뛰는 백감. 여차하면 그냥 흑이 이 패를 물러나면 안 되나요? 이게 물러나는 게 모양이 어떻게 물러나죠? 없나요? 때려요? 여기 막아요. 사나요? 아니 이거 때려내면 이제 귀 다 또 패. 건너가면서 패니까 아, 마지막. 하나, 둘, 그렇게 셋, 쉽게 정리를 할 다섯, 수 있는 모양은 여섯. 아니군요. 아니, 이렇게만 물러나도 네. 이거 엄청 당한 겁니다 지금. 아, 말도 안 되게 당한 거예요. 네. 자, 찌르는 팩감. 그 백감은 되겠죠? 네, 지금은 손을 빼면은 이제 단순히 뚫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 쳐서 두는 것도 있어요. 아, 네. 치고 뚫으면은 마지막. 딸 때 하나, 따면 전체 못 살아 있어요. 이게 받아야 되고 백도 한 팩감 더 있죠. 그거 쓰기 전에 먼저 먹여치는 팩감을 사용하기. 아 여기 뛰는 것도 있어요. 아, 네, 네. 먹여치는 것보단 뛰는 게 좀 낫겠죠. 음, 그러니까 두 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네. 둘, 근데 흑은 셋, 두 패가 넷, 일단 눈에 안 보이거든요. 다섯, 여섯. 자체 백감이 이제 한 패. 그리고 흑은 여차하면 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약간 손해긴 네, 하지만. 손해긴 하지만 백도 이제 들어간 게 손해니까 네. 그쪽을 봐야겠어요. 근데 다른 곳은 흑도 자체 백감이 아닌 이상 쓸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일단은 둘, 셋, 뛰는 선택을 다섯, 여섯, 해야겠는데요. 일곱, 여덟, 여기 지금 아홉. 그거는 한 패가 또 손해죠. 이 교환 이쪽이 따내지는 순간 네. 뛰는 패감이 안 됩니다. 여기를 먼저 띄어야지 안 받으면 끊음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으면 끊으면 단수니까 받아야 네. 되잖아요. 그럼 이으면은 이돌이 잡혀요. 음, 그래서 맞아요. 패감이었던 것인데 둘, 지금은 흑이 셋, 받고 나서 넷, 뛰는 패감 안 돼요. 여섯, 일곱. 한 패가 소중한데요. 네, 이것은 백쪽이 패감이 없겠습니다.
흑은 이제 단수를 지금 나가는 것은 보니까 단수를 쳐요. 그럼 따내면 이쪽 따냅니다. 네. 이어야죠? 네. 그럼 살아요. 그럼 아, 이쪽이 곱슬안이 아. 패로 남기 때문에 그건 안 네. 되고요. 나가는 팩감은 안 되고 네.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따야 됩니다. 그리고 따고 마지막 있고 하나, 둘, 이 정도 타협인데 네. 넷, 이 정도로는 여섯, 역전이 여섯,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일곱, 여덟, 조금 더 욕심 내보네요. 음, 이제 이 패는 한 수에 다 잡히니까 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있는 팩감은 백이 해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단수 치고 네. 있고 따내면 또 다른 큰 곳을 가고 그리고 잡은 게 10, 20, 28, 30, 3, 40 정도 이득 받고요. 네. 둘, 백은 잡혀있던 셋, 것이 그래도 집이 꽤 넷, 나면서 살았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로도 역전이 안 된다는. 네 지금 역전이 안 된다는 판단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한 팩감 왜 이렇게 아쉽죠? 뭐죠 이게 도대체? 이 팩감 됐으면 뭐였죠? 흑이 팩감이 없었거든요. 이 패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백은 쓸 수 있는 팩감이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여기 끝내기만 당해도 네. 득이 없잖아요. 붙임만 당해도 음, 마지막 하나, 참 궁금한데 이 네. 패를 왜 쓰지 못했을까? 자, 일단은 지금 흑은 받을 순 없습니다. 네. 이어야 되고요. 박민기 선수는 그래도 뭐 패를 통해서 이쪽 11집 이득을 챙겼어요. 11집 이상이 되겠죠? 이들도 왔으니까. 마지막 하나, 대신에 이제 이 끝내기를 이제 흑이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쪽 손해까지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득을 받다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만 해도 6집이고 이쪽 손해가 그래도 3집 이상이거든요. 3집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래도. 약간은 네. 득보긴 득받겠지만 어떨까요? 마지막 이게 하나, 진짜 이 패를 썼으면 정말 이게 셋, 이바도 어떻게 넷, 됐을지 몰랐을 것 같은데 여섯, 지금은 그나마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골칫거리가 해결이 됐거든요. 네. 집을 세볼까요? 이게 둘넷, 열넷, 스물, 스물둘, 스물넷, 서른, 서른둘, 시엔, 예순, 예순둘, 일흔둘, 90 정도 되네요. 이게 꽤 많이 나네요. 둘, 스물여섯, 서른세, 시은, 예순, 일흔, 여든. 흑이 남네요. 이제 여기 비마를 갈 수 있다는 것이 네. 이 마지막 큰 자리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마지막 끝내기 큰 끝내기는 흑이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는 아닌데. 네, 흔히 말하는 반면 열집 뭐 그런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조금 열집에서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마지막 있고요. 하나, 둘, 네, 지금은 뭐 이쪽 끝내기하고 여기 찌르고 끊는 것과 아니면 여기 잡는 것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큰 끝내기는 이제 선수 끝내기는 이곳과 이곳이 되겠고요. 큰 끝내기는 이곳과 이곳.
상변도 흑이 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돌려치나요? 뭐 굳이 패를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우아하게 백이 그래도 패감이 많이 있으니까 패는 백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이게 득인지 이게 득인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은 백이 단수치고 받습니다. 물론 여기 한 집 확보죠. 근데 이쪽을 찝을 수는 없어요. 반대로 이쪽으로 늘었더라면 찔러두고 이곳을 찝으면서 백의 집을 또 한 집 줄일 수 있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지금의 선택과 음, 이주 옆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 8대2까지 조금 더 형세가 명확해졌다 네. 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판이 좁아졌다. 아, 이렇게 맞아요. 김지석 하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셋, 넷, 어, 다섯, 한국 리그 거의 최대 라이벌이죠. 여덟, 정의업계 대결 1차전은 킥스가 가져가는 네. 그림이 되겠네요. 박민규 선수의 마지막 시도인가요? 자, 뭐- 최선을 다해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늘건 젖히나요? 젖혀도 가능하겠네요. 이한점이 빠져나간 동시에 양쪽에 탈출구가 생기니까. 둘, 네. 셋, 네. 박민규 선수가 워낙 번개 같은 수익기와 노림이 또 강해서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순하려면은 뭐 어떤 수익기가 나와야 될까요? 엄청난 수익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석 선수도 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조심조심 하다가 착수를 했습니다. 네. 아, 끝내기 정도. 뭐 끝내기라고 하기에는 득이 없죠. 교환이 못해줬죠 오히려 이한점이. 이제 여기 끝내기가 편해졌어요. 네. 끝내기 하기가. 킥스가 와일드카드전에서 3대0 둘, 오늘도 3대1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네. 플레이오프 지금 이제 준 플레이오프 점점 가면서 이제 기세가 또 좋아지거든요. 자, 지금 1차전, 지금 준 플레이오프는 3차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킥스가 올라가면 킥스는 포스코 캠텍에게 정규리그에서 2전 전승이에요. 또 자신감을 가지고도 임할 수 있는 상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뭐 킥스 입장에서는 뭐 넷, 챔피언 결정전까지도 일곱,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정관장에게는 2전 2패. 뭐 지금 SK 앵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두 팀은 정관장에게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래도 킥스는 포스코에게는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어요. 또 모릅니다. 이 포스트 시즌이 되면은 퀵스가 바로 전경기였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화성시 코리오에게 정규리그 모두 패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는 상대 전적, 뭐 팀 간 전적 그런 거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네. 배짱 싸움입니다. 누가 더 강심장이냐, 누가 더 떨지 않고 본인의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한윤규 선수가 사실 포스트 시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이제 5승을 했거든요. 올 시즌은 퓨처스 리그로 활동을 네. 했는데요. 그래서 SK 앵크린 팀 입장에서는 이제 한윤규 카드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이제 1차전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이제 킥스가 가져가지만 2차전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두 팀은 정말 최대 라이벌만큼 명승부를 항상 보여줍니다. 또 킥스에서는 강승민 선수의 이 기세가 상당히 또 충만한 상태니까 네. 사실 강승민 선수 잘해주면은 킥스는 엄청난 강팀이죠. 그렇죠. 그 상대편 또 허리층 그리고 S급을 잡아주니까 킥스의 걱정은 이 김기용 선수가 올 시즌이 부진했다는 점인데 또 그 부분을 퓨처스 리그 홍기표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아마 김기용 선수의 출전도 아마 김영 감독은 이제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예 이제 없는 카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사구 박민규 선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대 1까지 벌어졌네요. 승부는 뒤집히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네. 또 홍기표 선수가 아주 잘해주고는 있지만 이제 또 SK 앵크린 선수들과의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아요. 이태현 선수에게만 오로지 3승 2패로 앞서 있고 네. 나머지 주력 선수들에게는 전부 다 밀리거든요. 6, 7, 8. 그것도 이영호 선수에게 1승 4패, 안성준 선수에게 3패, 박민규 선수에게 2패, 홍성훈 선수에게 3패.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제 김기용 선수는 그래도 뭐 이영호 선수에게 앞서 있고 이태현 선수 호구각, 나머지 선수에게 조금씩 밀리긴 하지만 그렇게 또 큰 스코어 차이는 네, 아니고요. 큰 차이도 아니고 그리고 또 퓨처스 리거 선수들 전체적으로도 전혀 배제는 안 해요. 무조건 감독 입장에서는 항상 쓸 수 있는 카드로 염두에 둡니다. 네. 그 상황에 맞게 아마 출전을 시키겠죠. 마지막 하나. 이 바둑은 초반에 엄청난 승부처가 바로 등장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서 김지석 선수가 포인트를 크게 올렸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민규 선수의 추격이 아주 매서웠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 노림까지 이 패가 또 마지막 승부로 작용했거든요. 네. 근데 이 마지막에 이 패감 쓰는 과정에서의 아쉬움 그리고 궁금증은 좀 남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개가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집짜리 끝내기가 되겠죠? 이곳이 옥집 그리고 가이스를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손 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늘었을 때 막아서 손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는 순간 가이수가 4개가 필요해요. 네. 그럼 엄청나게 당하는 것인데 100은 이제 붙여서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이 패만 이겨내면 두 수만 받으면 되니까. 네. 근데 다섯. 뒷공배가 많아서 흑도 패를 들어가기는 네. 사실상 패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견뎌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는 뭐 백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한 줍짜리 끝내가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뒀어요. 지금 이곳은 흑이 맞아요. 가일수가 2개가 필요하죠. 둘, 아, 던지네요. 초반. 네, 그거 그 평가 왜 안 쓴 네. 거예요, 도대체? 위로 둘까봐. 아니요, 그럼 근데 지금 패감이 더 나오죠. 패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손해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짚어가는데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해야 돼요. 흑은 네.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바둑도 모르는 흐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민규 선수도 내가 그걸 왜 안 썼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기에 바로 끝나자마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둑의 가장 재밌던 하이라이트 장면은 아무래도 초반 네. 우상기 쪽의 싸움이었고요. 마지막 사실 클라이막스는 지금 우변의 패였어요. 네. 불리한 바둑을 박민기 선수가 억지로 틈을 만들어서 사실 패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고 그 패 이기면 또 바둑 몰라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그 패감 미스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겠습니다. 네, 4구 킥스의 주장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킥스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전은 킥스가 먼저 가져가네요. 네, 김지석 선수의 그 정규리그의 기세가 지금은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킥스와 SK 앵클인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킥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국에서 끝이 나네요. 이렇게 징크스가 끝이 났죠. 그렇습니다. 네. 항상 3대2 아주 치열했던 접전만 보였던 두 팀이었는데 네. 지금 포스트 시즌에 와서는 비교적 3대1로 빨리 끝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역시 주인공은 저는 강승민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네. 뭐 김지석 선수는 결정타를 날려준 그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오늘 백홍 선수가 사실 SK 앵클에서 가장 또 기세가 좋은 선수가 또 이영호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영호 선수를 잡아줬다는 것은 이미 킥스에게 총신호가 밝혀졌다. 모든 오늘 승리를 거둔 선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결승국이었던 4국 김지석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구 초반부터 너무 어려웠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 두 선수의 그 심장이 얼마나 큰지, 네. 간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네. 초반 접전이었고요. 그 접전의 결과는 김지석 선수가 좋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는 정도로 좋았는데 네. 그 이후에 박민기 선수의 추격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큰 패를 만들어 가면서 역전까지도 혹시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만들었던 자체가 박민기 선수에게도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네.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네, 정말 포스트 시즌에 잘 어울리는 두 네.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은 킥스와 SK 앵클인 양 감독님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앵클인의 최규병 감독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규병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쉽게 1차전 패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네. 경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 선수들이 좀 부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그러면서도
또 내일 경기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소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요소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수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오늘 대국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개선된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네. 그래서 내일이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차전 끝난 것이기 네.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승부가 바로 이제 내일 이어진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오더 작전에 변동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좀 분석을 해보고요. 네. 또 선수들하고도 좀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일 또 새롭게 한번 또 출발을 해야 되겠죠. 네, 내일 네. 기대감을 안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SK 앵크린의 최병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네, 자,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SK 앵크린과의 1차전 전반적으로 어떤 경기였나요? 글쎄 상당히 좀 힘든 경기였고요. 사실 1, 2국 승리하면서 뭐 좀 쉽게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4국도 굉장히 좀 치열했고요. 마지막에는 김지석 선수가 역전패를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박민규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두 선수 네. 모두 수일가 굉장히 강한 선수들인데 이 실력에 맞지 않게 좀 실수들이 많이 나온 한 판입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사실 처음 전반기 1라운드 때 이제 SK 앵크린과 킥스가 붙었잖아요. 그때 이제 인터뷰하신 게 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 승리 직후에 마치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둔 느낌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실제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어떤 또 그때와 또 다른 느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3대2 승부가 났고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네 판인데도 그때 못지않게 더더욱 피곤한 하루네요. 네, 자, 바로 내일 2차전이 열리는데요. 이 오더 작전 저에게 살짝 힌트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오더가 아직 나오지 않은 사항이라 미리 밝힐 수는 없고요. 네, 어떻게 아무래도- 준비하실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오늘 또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내일 찾아뵙도록 내일도 하겠습니다. 명승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SK 앵크린과 킥스의 양 감독님 만나보았는데요. 자, 우선 선수들의 또 컨디션도 이 감독께서 직접 파악이 네.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레이스 그리고 연달아 하는 그런 승부기 때문에 네, 컨디션 체크가 가장 먼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적극적인 선수들은 본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좀 선봉으로 나가고 싶다. 네.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일은 어떤 선수들이 선봉에 등장할지 그 오도 자체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자, 오늘 킥스와 SK 앵크린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스코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킥스에서 강승민, 백홍석,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대1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징크스는 깨졌어요. 네, 그것도 오늘 SK 앵크린의 그 최강 삼각 편대가 어떻게 보면 2승 1패씩은 꾸준히 해줬던 삼각편대인데 오늘 홍성지, 이영구, 안성준 이 3명 선수가 1승 1패를 거뒀어요. 그것은 역시 팀 패배로 이어지더라도 무리가 아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2차전에서는 이 삼각편대에서 최소한 2승은 거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1차전은 끝이 났고요. 2차전 바로 이어집니다. 자, 2차전에서 만약 SK 앵크린이 승리를 거두게 될 시에는 3차전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준 플레이오프가 되겠죠. 자, 킥스와 SK 앵크린의 경기 징크스는 깨졌고요. 또 SK 앵크린에서는 비록 패했지만 이 단점이 보완이 되었다고 했어요. 승부는 새로워졌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전혀 다른 전략과 전개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색다른 모습까지도 내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1차전에서는 킥스가 먼저 웃었습니다. 과연 2차전에서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바로 내일 이어집니다. SK 앵클인 대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